요즘 중앙은행, 예, 대한민국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중앙은행은 아니네요. 그죠? 대한민국 중앙은행 금을 산 적이 없으니까. 예, 세계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들. 이 중앙은행들이 미쳤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을까요? 맞아요. 왜 맞은가? 금을 산이라고 난리거든요. 전년 대비 중앙은행 금매입 증가율입니다. 150.33%. 150.33%. 전년에 금 샀던 것보다 올해는 2.5배를 더 산다는 이야기죠. 2.5배를. 이게 여러분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이 금을 사재는데 예, 전년 대비해서 2.5배를 사들인다는 것은요. 이거는 경이적인 일입니다. 경이적인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란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통계를 냈던 게 1950년이었는데요. 1950년 이후에 가장 많은 금을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보세요. 2021년에 453.8톤을 1년에 중앙은행이 샀습니다. 그런데 2022년을 보면 1136톤이에요. 지금 2017년을 봐도 284.9톤이고요. 2019년을 봐도 487.5톤이고요. 2020년을 봐도 193.9톤이에요. 그런데 작년에가 난리도 아니었죠. 1336톤이었으니까. 1분기만 해도 그래도 뭐 평균 같았습니다. 87.7톤이었으니까. 그런데 2분기에는 186톤을 수입을 하더니 3분기에는요 399.3톤이에요. 이게 역대 최고라고 했거든요. 바로 갱신해 버렸습니다. 4분기에. 4분기에는 417톤을 수입을 사재기를 했습니다. 진짜 금 사재기 한다는 게 장난 아니게 사재기 하죠. 야, 이것을 보면 여러분 진짜 난리 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디가 많이 사들였을까요? 어디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가 많이 사들였는지.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가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러시아가 금을 실제로 말입니다. 전체 외환 보유액 중에 28%를 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888톤을 2000년부터 2021년 21년간 사들인 금액입니다. 아마 2022년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게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예, 중국도 말입니다. 예, 외환 보유액의 23% 정도 될 정도로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552톤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죠.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외환 보유고의 비중이 지금 541톤이 돼서 8%입니다. 인도는 6%, 카자흐스탄은 5%,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는 3%고요. 태국이나 폴란드나 멕시코는 2%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금을 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전 세계가 금본위제를 도입한다는 이야기가 막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러시아나 중국이 금을 워낙 많이 사들이면서 금본위제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어림없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규모로 말입니다. 금본위제로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본위제, 금이 그만큼 세계 경제 규모를 양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금을 사들일까? 간단합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에는 그렇게 많이 큰 타격이 안 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터가 되니까 경제의 타격은 장난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요. 뭐 40% 50%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마이너스 2% 3% 4% 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금이 많으니까 이게 해외에서 사올 수 있는 것도 많고요. 예, 금을 가지고 사면 돼요. 러시아 루블 필요 없거든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경제의 타격을 덜 받는 걸 보면서 야, 금이 필요하다. 금이 필요해. 그래서 금을 중국이 그다음에 사들이는 이유도 그런 이유잖아요. 튀르키예도 마찬가지, 인도, 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대한 위협, 거기에 대한 방어책은 금밖에 없구나. 그래서 금을 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세계 금 보유량도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예. 물론 아직까지 미국이 1등입니다. 8,133만, 예. 8,133만 33.46톤. 제일 많습니다. 예. 다음이 독일인데 3,355만 톤이고요. 5톤이고요. 죄송합니다. 자꾸 만 톤으로 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요, 이탈리아는 예, 2,251톤이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2,436톤, 러시아는 2,301톤, 그리고 중국은 2,010톤. 예, 전체적으로 보시죠. 한국은 104.45톤이에요. 한국은 금을 안 샀습니다. 사실 한국 같은 나라가 사야 되잖아요. 그죠? 한국 같은 나라가. 왜냐하면 북한과의 위협이 얼마나 큽니까? 한국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저는 제대로 못한 게 참 아쉬워요. 2020년부터 2021년간 간 기간 동안에 우리는 금을 살 생각을 안 했어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금을 사면 왜 사는지 분석을 해보고 우리도 금을 사야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난 정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경제에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이념 하나로 좌파의 나라를 만들겠다. 뭐 그 생각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는 걸 보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요. 네,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도 사지 않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지금은 너무 비쌉니다. 지금 트라이언스당 보십시오. 2050 예, 5.45달러나 됩니다. 최고로 올라갔거든요. 이럴 때 금을 산다고요? 오히려 손해죠. 오히려 손해죠.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금이라는 것은 사는 시점에 금액을 가지고 외환 보유고를 책정하거든요. 예, 이게 금값이 올랐다고 외환 보유고를 계속 이렇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예, 사는 시점 내가 얼마 주고 샀느냐. 10만 원 주고 샀으면 10만 원을 10년 전에 10만 원 주고 샀으면 지금도 10만 원인 거예요.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 지금 만약에 2천만 원을 주고 샀으면 이게 10년 후에 가도 2천만 원이 되니까 외환 보유액을 늘리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짜잖아요. 꼼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대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요. 신냉전 체제가 계속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은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금이라는 게 결국은 실질금리하고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실질금리가 예, 어떤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요즘 실질금리가 쉽게 말하면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납니다. 명목금리하고 실제금리하고 실질금리하고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 말은 거품이 많다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 금값에 거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을 사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예, 저는 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럴 때 금을 사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팔아야 되느냐? 글쎄요.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 이게 금을 재테크 목적으로 샀는 건지 아니면 투자의 목적이 아니면 사용의 목적을 샀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금을 사고 팔고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고요. 만약에 투자의 목적으로 샀다면요. 예, 여러분의 투자의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이게 뭐 예, 내가 사는 시점의 가격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수록 좋겠죠. 그러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게 만드는 과욕을 부리다 보면 오히려 대치기도 당할 수 있으니까 나만의 투자 원칙, 예, 그것을 만들어서 나는 내가 산 가격에 20% 올라가면 팔겠다. 나는 내가 산 가격에 30% 올라가면 팔겠다. 이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투자 원칙에 따라서 분할 매수를 하든지 분할 매도를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 예, 중요한 것은 나만의 투자 원칙과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립니다.